네, 20대 대선 어느덧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한 달 대선 판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오직 선 하나로 모든 걸 꿰뚫어 본다는 여론계 고수를 모셨습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 두 분과 점쳐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은영 소장님은 처음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네, 지금 언제 불러주신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후보군이 워낙 많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네. 특별히 좀 예지력을 요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대선 한 달 전이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쯤이면 네. 그래도 누가 당선이 될지 윤곽이 보일까요? 사실 이게 저 이번 선거를 보면서 이렇게 예측이 힘든 선거는 처음인 것 같고요. 네. 2002년이 좀 떠올랐어요. 왜냐면 이제 2002년 같은 경우도 단일화가 있었는데 단일화가 있고 나서 이제 노무현 후보가 앞서갔잖아요. 네. 근데 투표 전날 단일화가 깨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는데 그 투표 날 12시가 지나면서 20, 30대 투표율이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감을 잡았었거든요. 네. 이번 선거도 거의 투표 날 투표율을 보면서 감을 잡을 것 같아요. 감흥이 지금까지 오진 않는다. 이게 어렵네. 3월 9일이나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네. 어쨌든 변수가 많아서 그런 건데 네. 그 변수 중에 하나가 지난 TV 토론 아니겠습니까? 뭐 지지율이 결국 TV 토론 이후에 중대 변수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말이 많았는데 자 그래서 TV 토론 결과가 반영된 어제 오늘 사이의 여론조사를 좀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대체로 아직까지는 박빙입니다. 그 중에서 TV 토론 비슷하네요. 직후에 조사한 또 한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44.6%, 이재명 후보가 38.4%로 윤석열 후보가 6.2%포인트 격차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거 TV 토론 결과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 결과가. 네, 일단은 저게 지금 보여주신 자료가 그 CBS하고 이제 서든포스트 자료인데 오늘도 이 TV 토론 관련한 평가 조사가 3가지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반영은 됐는데 TV 토론이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지지층을 강화시키는 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동층의 지지층은 강화시키는 효과가 좀 있었지만 부동층에게는 아직은 이번 한 번의 TV 토론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오늘 나온 조사들 보면은 동아일보 아래날 이 4일하고 5일 날 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TV 토론을 보고 안 바꿨다. 이게 88.5%가 나왔고 바꿨다가 6.3%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 양강의 그 후보들 지지층이 그 후보를 평가한 TV 토론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한 걸 보면은 이재명 지지층은 잘했다가 61.5, 윤석열 후보 지지층은 잘했다가 55.5로 나와서 지지율보다 훨씬 높게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지지층을 강화하는 효과는 분명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와 약속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발표해가지고 아, 말씀하셔서 네. 이따가 자막으로 네. 예, 예. 그 어쨌든 반영이 뭐 되겠죠? 중앙선거관리 네. 심의위원회 여론조사 홈페이지 보시면 네. 되는 네. 거고. 제작진이 그런 건 좀 해야죠. 네, 방송 말미에 저희가 좀 자막으로 또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장님. 자, TV 토론. 어떻게 지지율에 영향을 좀 줬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부 줬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일주일 전하고 이번 오늘 제가 집계를 내보니까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이긴 한데 네. 2주 전에는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누가 더 높은지 봤을 때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대략 5대5나 6대4 정도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조금 더 많았는데 네. 이번 주에 발표된 결과들은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들이 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계학자들이나 아니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은 전합니다만 유권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이라도 높은 결과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빠지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TV 토론이 뭐 주도권 토론이다 해서 이제 5분, 7분 이렇게 동등하게 배분은 됐지만 질문의 순서가 1위하고 2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이재명 후보한테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 나중에 이제 3, 4위 후보들은 조금은 시간이 많이 이제 배분상 남아 있었고 조금은 싱거운 그런 TV 토론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강에게 주목이 되는 그런 구도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좀 빠지고 윤석열 후보가 좀 오르면서 같은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약간 좀 상승하는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TV 토론에서 양강 구도가 좀 더 강화된 경향이 네.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하신 거고 이은영 소장님. 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TV 토론에서 꽤 잘했다라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네, 네, 뭐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예. 의견들이 많았는데 근데 왜 지지율이 좀 떨어졌을까요? 일단은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게 TV 토론에서는 그 2시간 가까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유권자들을 다 보시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나오는 보도를 통해서 판단을 또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좀 득점할 포인트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이 토론 전반적인 태도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긴장하는 거를 저도 좀 처음 예. 봤거든요. 얼굴이 네. 좀 굳어 있고 좀 약간 떨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TV 토론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을 아까 강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 볼 때 아, 우리 후보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구나. 그리고 이 판을 좀 주도할 수 있겠구나.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단일화와 관련한 어떤 핵심적인 그 후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양강 후보를 어떻게 잘 요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어떤 평가를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약했다.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 그 경선 토론을 봤을 때도 유승민 후보가 예, 예. 그 당시에 굉장히 판을 좀 주도하는 것 같은 제스처나 이런 걸 많이 취했던 거를 떠올려 보시면 이번에 안철수 후보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했다. 그래서 지지율이 좀 떨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이 방송을 또 보시면 다음 토론에 또 목소리를 굵게 변화시켜서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대표님, 네. 여론조사만 보면은 이 TV 토론이 윤석열 후보에게 그렇게 뭐 불리해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8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TV 토론이 이제 또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자꾸만 뭔가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을 좀 피하는 이미지를 네. 강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전략상 아주 잘못된 거 아닐까요? 2주 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뭐 박빙이거나 아니면 조금 열세인 조사들이 좀 제법 있었다면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이긴 합니다만 1위를 달리고 있는 네. 결과들이 좀 많아졌단 말이에요.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TV 토론을 그다지 다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 참모들의 입장이고요. 그거는 우리나라 이제 정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는 TV 토론을 굳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앞서가는 입장에서 뭐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축구로 치면은 피파 랭킹 1위하고 이제 50위가 붙었는데 비겼어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기대가 크지는 않았는데 어느 정도 잘 했다고 이제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약간의 침대 축구, 약간 시간을 끌어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는 사실 정치 신인 아닙니까?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정책 이 준비하는 것이 여러 참모들이 준비는 해주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하루라도 좀 버는 것이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협상을 더 끌고 나가서 네. 결국 이제 간신히 11일 날 네. 사자 토론 확장이 됐고요. 이렇게 이제 양 후보 지지율이 초박빙인 상황인 만큼 이 후보들이 이제 한 표가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보도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 후보, 참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직 장차관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자리에 참석을 하는가 하면 어제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하기도 했고요. 오늘은 이상돈 전 의원, 내일은 윤여준 전 장관과의 만남을 예약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런 만남 네. 아주 다양하게 지금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떤 지지층에게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양강 구도가 거의 이제 결집이 계속 되어 있고 유지가 되고 있는 걸 지금 이제 조사 결과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양쪽의 후보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모두 중도 표심 거기가 지금 한 사이즈가 2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 표심을 포함해서 상대 쪽에서 이탈하는 표심이 있다면 거기까지 다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 그 이재명 후보의 일정이나 이런 거를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중도 표심과 함께 보수 표심까지 한번 끌어보겠다 네. 이런 지금 전략이 엿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그 활동 자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제 선거 캠페인 벌여온 것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혼자 뛰는 것 같다, 백병전을 펼치는 것 같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만났던 그 뭐 전직 장차관 지지 선언이라든지 네. 또 그 김종인 위원장이나 그 다음에 이제 윤여준 의원도 내일 만난다고 하잖아요. 이런 보수의 전략가들을 만나서 네. 이 백병전에서 뭔가 전략을 가미한
그런 선거 캠페인으로의 전환을 좀 알리고 그리고 안정감, 네. 그 어르신들을 통한 어떤 안정감을 통해서 이 후보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 이런 전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도 보수를 뭔가 껴안으려는 그렇죠. 포석같이 보이는데 네. 그 실제로 유권자들이 네. 후보가 뭐 누구 만나고 하는 거에 따라서 마음을 좀 바꾸기도 합니까? 그렇죠. 그래요?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갇혔다고 얘기하는데 네네. 사실 박스권이 이제 좋게 얘기하면 안정적인 그런 이제 추세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고 네.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뭐 김대중 대통령도 당선됐을 때 40.3%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예. 대통령도 41%였고요. 다자구도에서 진보 정당의 후보가 득표할 수 있는 이 최대 이 표는 대략 40에서 42% 사이로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한 지지난주부터 이낙연 전 대표랑 같이 원팀에서 네. 유세를 좀 많이 하면서 많이 지지율을 지금 끌어올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에 지금 갇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중도권에 있는 중도층에 있는 표를 이제 가져와야 되니까 중도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김종인, 윤여준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만남, 이 만남 자체가 뭔가 새로운 구도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 네. 결국에는 중도층에 있는 안철수 후보하고도 단일화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두는 뭐 이런 구도 효과 때문에 아마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 동시에 한 인물에 집중을 했습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깁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재인의 꿈이고 그리고 저 이재명의 영원한 꿈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던 바보 노무현의 길을 저 안철수는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새 후보가 약속이나 한 듯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는 발언들을 했는데 갑자기 이 새 후보 다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이제 부동층이 전화 면접 같은 경우는 한 15%, ARS는 한 7, 8%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이게 숨겨진 한 2인치 예전에 텔레비전 광고 같은데요. 숨겨진 2인치가 지금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한 40%, 45% 정도 네. 나오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한 35에서 40, 조금 못 미치죠. 부족한, 네. 못 미치죠. 그래서 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어디 있겠느냐. 일단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회복되지 못한 네. 유권자들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죠. 정권 교체론이 한 55%까지 나오는데 본인의 지지율은 한 45%가 이제 지금 맥스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숨겨진 표심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 표심이 뭐 적진에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지지하는 계층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직 대통령 사안이 나오면 굉장히 감성적인 접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근데 네. 약간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네. 유권자들 중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네. 아직까지 마음을 못 정한 친노 친문 유권자들 중에는 안철수 후보한테 뭐 지금 갈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단일화를 아직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저는 감성적인 어필을 했을 때 일부는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겠죠. 이재명 후보에게 좀 안간 표심들을 네. 끌어오겠다. 약간 분석 실망스럽고요. 네. 자, 우리 소장님이 좀 더 네. 충족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벌써 20년 전의 정치인이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 노무현 대통령이 상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영호남의 지역 통합이라든지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바보라는 어떤 순수한 그 네. 열정 이런 것들 다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각자 후보들이 자기의 부족한 면을 채우는 면에서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을 소환을 하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정체성이 본인이 좀 약한 측면이 있어요.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보의 표심, 진보에서 이탈하고 있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진보의 표심을 끌어오겠다라는 측면에서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꺼내온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진보의 표심이 지금
그 완전히 결집이 되지 않았다라는 판단하에서 노무현 후보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가치 영역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가치적인 측면에서 노무현 후보의 상징성을 가져오겠다. 그리고 이것이 그 PK라는 지역에 지금 좀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PK에서 이 표심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표심이 이탈이 되게 되면 상당히 좀 영남권 전체 표심이 결집이 안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키기 위해서 노무현 후보가 이렇게 각 후보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서 소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또 과거 대선과 좀 다른 부분, 희한하게 나온 또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온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24.3%, 윤석열 후보가 광주 전라 지역에서 28.5%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 후보 텃밭에서 이례적으로 두 후보 다 2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지역 구도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제 정치적인 환경이나 후보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 지역 구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후보에서 처음으로 나온 TK 후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표심을 더 확장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 호남에 본인이 이제 아직은 그쪽에 뭐 연고를 많이 두고 있지는 않지만 충청권이라는 연고, 그리고 그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호남에 대한 스킨십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 구도 안에서의 세대 표심을 공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후보는 호남의 젊은 층, 이재명 후보는 영남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TK의 50대 층을 공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현상이 투표로까지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습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한 자릿수였지만 전북에서는 한 10% 이상 득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보수 후보들이 지난 2017년 대선 때 다 합쳐서 호남에서 30% 정도 가까이 득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 감정은 점차 완화되고 있고 영남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TK에서는 한 20%, PK에서는 한 40% 가까이 득표를 했기 때문에 지역 감정은 예전보다 많이 완화되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이고요. 실제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슈가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관련한 발언 영상으로 좀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는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오늘은 또 뭐 된다고 그랬다가 이런 문제는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자체가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선을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제가 뭐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지 그 이후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그런데 괜히 놀랍게도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지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 몸값은 지금 가장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사실 이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과 단일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시너지가 굉장히 좀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가능성을 지금 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우상호 의원이 이제 열린 마음이라고 러브콜을 보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이제 조심스러운 접근이거든요. 이런 접근이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도 지금 본인의 진로와 관련해서 이 지지율에 모든 게 달려 있는데 지지율이 이제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대쉬를 한다 그럴까 이러면 또 안 좋잖아요, 기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민주당도 접근을 하고 있고 민주당과도 어쨌든 과거에 인연이 있었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지금 좀 당겨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단일화는 절대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단일화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5% 넘는 결과들도 있을 때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좀 나왔을 때는 윤석열 후보랑 뭐 여론조사 단일화라든지 룰 협상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고 여론조사 단일화 이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단판에 의한 단일화 연대 이게 남아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지금 물밑에서 조용히
굉장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 총리제를 내세워서 왜냐하면 맞습니다. 의석을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은 사실 이제 책임 총리제를 제안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의석이 좀 작아서 네. 뭐 제안해도 만약 집권을 해도 과거 JP처럼 한 6개월 가량 서리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네. 차원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의석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던질 수 있는 카드가 많다라는 점에서는. 현실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소재가 많기 때문에 네. 예, 안철수 후보가 마음에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 간의 단일화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신다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저는 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뭐 나온 보도를 보면은 그 종로, 뭐 대구, 네. 뭐 이런 이제 공천을 지렛대로 삼을 것이다라는 분석 기사도 좀 나오고 있던데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어떤 그 뭐 담보 이거는 좀 안철수 후보를 움직이는 데는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당을 존속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확실히 임기가 보장되는 책임 총리제 권한이나 뭐 임기가 보장되는 책임 총리제를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네. 소재가 야당보다는 여당이 좀 더 있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오. 현실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앞으로 논의할 그 소재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선거 한 달 남았단 말이에요. 단일화 언제까지 해야 좀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번 주에 그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는 게 가장 효과가 좋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단일화라는 형태, 그건 조금 어렵고 정책 연합 형태가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모든 결심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결심에 따라 달려 있으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 등록하기 전에 좀 그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야 지지자들도 거기에 따라서 마음의 준비를 하거든요. 그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개요를 말씀드려야죠. 앞서 이은영 소장님께서 언급한 여론조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의뢰를 했고요.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기간 2022년 2월 4일에서 5일까지고요. 내용은 TV토론은 지지 후보 바뀌지 않았다,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 후보가 TV토론 잘했다. 이재명 후보 지지자 61.5%, 윤석열 후보 지지자 55%.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오늘 가장 업데이트된 자료를 자,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더 라이브.